안녕하세요. 선생님과의 좀 맺기 아리쌤, 라이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고학년들을 위주로 꼭 방학 때 짚고 넘어가야 될 학습 요소에 대해서 더 다뤄보기로 했었잖아요. 오늘은 고학년 N년차, 고학년 전문가이신 아리쌤이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없나요? 많은가요? 우선 학습의 양이 많겠죠? 아무래도 이제 고학년을 가면은 확실히 이제 저학년보다는 학습의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또 과목도 굉장히 많아져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도 정말 막막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조금 그런 막막한 내용을 좀 3가지로 줄여보고자 합니다. 확실히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습 내용도 너무 방대하고 학년도 많다 보니까 그 중에 중요한 거 3가지 추리시기가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제가 이 3가지를 뽑았던 중요한 이유는 좀 아이들이 이거 전 학년에서 하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거 위주로 이제 저의 경험담을 위주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는 우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아무래도 고학년도 수학을 빼놓을 수 없어요. 확실히 이게 또 고학년은 또 중학교와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분수와 소수는 저는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분수와 소수 같은 경우는 3학년부터 슬슬 이제 분수가 나오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런 개념마저도 아이들이 없으면 단순히 분수, 분모를 똑같이 해서 더한다 이렇게까지는 알지만 그 원리를 알지 못한다면 또 소수가 대입이 되면서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수와 소수를 짚으면서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정답이다, 아니다가 아닌 왜 이렇게 바꿔서 풀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풀어야 하는 그 해설을 좀 아이들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분수와 소수를 잘 짚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또 분수와 소수를 뽑은 거는 아무래도 제가 좀 이런 말 하기 그런데 도형 같은 거는 정말 외워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만 분수와 소수는 한 번 놓치면 그 연계성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맞아요. 분수와 소수라는 게 3학년부터 3, 4, 5, 6 계속 걸쳐서 그쵸. 나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즘 아이들은 수포자가 초등학교 때부터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개념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계열성이 짙다 보니까 한 번 놓쳐버리면은 다음 학습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저희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2번째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2번째로는 또 아이들이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국어도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 저는 사회라는 개념을 또 뽑고 싶네요. 아무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학, 사회 마찬가지로 중학교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복습해 두면 다음 학년에도 좋고 앞으로 배울 학년과의 그런 학습과도 연계성이 높은 과목을 뽑았는데 그래서 사회는 또 학년마다 굉장히 다른데 각 학년마다 어떤 내용을 배우든 그 주 개념을 좀 나 자신만의 배움 노트를 좀 한 번 더 정리를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배웠던 개념들 위주로 책을 골라서 읽는다든지 좋은 학습 영상을 본다든지 개념 위주로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사회를 3, 4, 5, 6학년 내내 공부하게 되기는 하지만 특별히 2학년의 사회학습 내용이 좀 어렵다, 좀 짚어야 할 내용이 많다 싶은 학년을 혹시 꼽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많은 개념을 배우지만 아무래도 5학년이 나오는 역사 파트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또 짧은 시간에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또 우리 다들 아시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수능 과목에도 있는 이 역사를 한 학기에 배운다는 거는 사실 아이들에게도 벅차고 좀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것을 방학의 기회로 삼아서 책을 좀 읽는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영화를 본다든지 요새 또 역사 영화랑 역사 드라마가 또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통해서 역사를 좀 재밌는 이야기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3번째, 과연 어떤 걸 꼽아주셨을까요? 두구두구두구 저는 과학을 뽑았습니다. 과학.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었다, 메타버스다 뭐다 하지만 그 개념이 이제 과학에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과학을 조금 개념을 좀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특히 이제 4학년 같은 경우도 지구와 달에라는 개념이 오면서 우리가 이제 정말 구체물로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상상력으로 해야 되는 많은 과학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습들을 조금씩 영상의 도움을 받든 체험관을 가보든 조금 개념 위주로 복습을 한다면은 이제 계열성 높은 과학도 마찬가지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과학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실험 관찰을 보통은 한 학기가 끝나면은 이제 뭐 버리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방학 때 한 번 더 보고 정리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뭐 처분을 한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실험 관찰에 보통 저희가 수업을 할 때 대부분의 내용들이 거의 알짜 노트처럼 담기기 때문에 실험 관찰을 꼭 잘 챙겨 드시고 알쌤의 말씀대로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 이제 초등학교 때가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학과 관련된 그런 원리들을 직접 느껴보고 그래서 아이들이 꼭 체득할 수 있도록 그런 많은 체험을 하러 가보는 것도 방학 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뭐 수학도 뽑아봤고 사회, 과학을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6학년의 겨울방학을 앞둔 친구들은 뭐 개념이 이미 다 복습된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국어도 포함해서 정말 중학교 가기 전에 내가 빈틈은 없는지 뭐 사회는 괜찮지만 정말 과학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내가 어디에 좀 부족함이 없는지 혹은 이걸 좀 더 해보고 싶다든지 아이의 의견을 잘 듣고 부모님들도 좀 아이들의 상태를 한번 잘 확인해 보셔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이트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추천해줄 만한 사이트가 있을까요? 네, 저희 베이스캠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부모님들은 잘 모르실 것 같기는 한데 베이스캠프라는 사이트 주소? 네, 베이스캠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6학년 예비 중학생이 되기 전에 진단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쭉 한번 풀어보시고 어떤 부분에 결손이 있지 않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고학년들 위주로 2학년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학습 요소들을 3가지 꼽아봤어요. 저희 아리쌤께서 꼽아주신 3가지는 첫 번째는 바로 분수와 소수의 개념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회 영역에서 배우게 되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학 개념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우리 저희 1초님들의 자녀분들은 요것들을 꼭꼭 챙기셔서 다음 학년도 학습에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1초 읽기 다음 시간에 더 가까워져요. 안녕.